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네, AMPM 글로벌의 박준수 마케터. 박현지 마케터입니다. 네, 제가 어제는 이제 메타 관련돼서 라이브 방송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 현지 대리님과 함께 네이버 검색 광고 다차원 보고서로 데이터 분석하는 방법으로 한번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일단은 사실 이제 네이버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다차원 보고서를 통해서 되게 뽑아낼 수 있는 자료가 많아요. 이제 보통 이제 키워드, 뭐 어떤 게 전환이 났는지, 어떤 식으로 조금 분석하면서 세팅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토대가 될 수 있는 게 다차원 보고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뽑고 자료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가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를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냥 무분별하게 키워드 등록하면은 뭐 알아서 효율 나오겠지라고 조금 무책임하게 광고를 집행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네이버에서는 이렇게 다차원 보고서라는 좀 정확한 툴, 분석 데이터 툴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고 또 데이터 분석을 하셔야지만 좀 검색 광고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네, 효율이 측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오늘은 이 데이터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사실 이제 대시보드 상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 생각보다 한정적이에요. 맞아요. 이제 뭐 쇼핑 검색이나 이제 뭐 파워링크를 보통 주로 많이 하시죠. 파워링크에서는 사실 이제 전환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키워드가 다 직접적으로 나오니까 보기 편해요, 사실. 근데 이제 쇼핑 검색으로 들어갈 시에는 이제 전환 키워드의 경우 제외 키워드를 보면서 이제 볼 수 있지만 그것도 되게 한정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파워링크, 이제 쇼핑 검색,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조금 파트를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 어떠세요? 네, 좋습니다. 시작할까요? 그러면 맨 처음에는 좀 파워링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좀 파워링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보통 키워드랑 그리고 검색어 영역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좀 텍스트로 쳐드리면은 파워링크에서는 키워드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쇼핑 검색에서는 바로 검색어라고 좀 명칭이 다르게 됩니다. 이게 다차원 보고서를 이제 분석을 할 때에도 파워링크에서는 키워드 그 영역을 클릭을 하셔야지만 데이터가 추출이 되고 쇼핑 검색은 이제 말 그대로 검색어를 좀 클릭을 하셔야지만 데이터가 추출되는 점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검색어 안에 키워드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검색어를 뽑아야지 전체 데이터가 다 키워드도 다 잡히는 건데, 근데 사실 이제 그룹이 많고 이제 품목이 많다 보면 검색어를 뽑았을 시에 이 로우 데이터가 너무 무거워져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파워링크만 보겠다 하시면 키워드를 뽑는 게 훨씬 더 편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보고서 설정하기에 딱 들어가는 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다차원 보고서. 그다음에 보고서 설정에 들어가서 뭘 추가를 해야 되냐 여쭤보신다면 저희는 일단 캠페인, 그다음에 캠페인 유형, 그다음에 광고 그룹. 요거는 기본적으로 가져가셔야 맞습니다. 되겠죠. 그다음에 저희는 보통 또 보는 게 PC, 그다음에 모바일. 맞습니다. 네? 모바일 지면 분리, 디바이스 분리죠. 맞습니다. 그룹별로 하고 그다음에 분리하고 그다음에 또 가는 게 저희 노출 지면 맞습니다. 그리고 시간 좀 더 나아가서 시간대나 뭐 요일과 같이 좀 일정 관련된 그 분류를 따로 하고요. 그다음에 좀 더 나가서 월별까지도 저희는 그렇죠. 네, 근데 보통 보고서 보실 때 맞습니다. 월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월간 네, 월간? 네. 월간 보고서가 있어요. 이게 왜 월별로 보는 것이 중요하냐면 사실 이게 정말 업종마다 그 키워드의 쿼리 수가 정말 많이 달라지거든요. 정말 그 시즌성을 타는 제품들이 있고 그 외에 좀 그러니까 성수기 비수기를 나눈 것처럼, 그래서 월간 보고서를 통해서 저희가 뭐
지난달에 성과가 좋았다고 해서 사실 이번 달에 꼭 좋지는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월별로 캠페인, 뭐 PC 노출 지면, 시간대, 요일 등을 전부 파악해서 정말 좀 유의미한 시간대에만 저희가 광고비가 소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죠. 그쵸. 이게 사실 주간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는 저는 좀 보고서를 뽑을 것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주간으로는 충분히 대시보드 상에서 확인되는 결과로 다 이제 보여져야 파악이 되고 굳이 그렇기 때문에 월간 보고서를 이제 말씀 주셨다시피 월별로 약간 성과를 파악하는 게 좋고 그렇기 때문에 월별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시는 게 필요하다. 네. 거기에서는 캠페인 유형, 그다음에 광고 그룹 이렇게 한번 분리하고 그다음에 모바일 디바이스 또 넣고 그다음에 노출 지면 뭐 시간대 요일 다 이렇게 넣는 게 좋다. 근데 일단은 저희 디바이스 분리할 때 노출 지면 할 때 들어가야 되는 게 그거죠. 매체 이름? 이름. 네. 또 뭐 있었더라? 검색 콘텐츠 매체. 이게 이 노출 지면이 좀 중요한 이유가 아무래도 그냥 네이버 광고 집행하면은 네이버에만 노출이 되겠지가 아니라 네이버도 역시 구글과 마찬가지처럼 제휴 지면이 상당히 많아요. 뭐 많은 분들이 아신 것처럼 다음이라는 매체도 있고 뭐 빙, 뭐 11번가 등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 만약에 저희 매체가 그런 제휴 지면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매체라고 하면은 사실 과감하게 오프를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는 노출 지면에 대해서도 좀 효율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넣어야 되는 항목들이라고 할게요. 추가할 항목이라고 하면 일단은 사실 요게 기본적으로 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성과를 저희가 요거를 맞습니다. 하면 성과를 또 넣어 측정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성과 부분에서는 사실 좀 대부분 비슷할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노출수나 또는 이제 뭐 클릭수, 총 비용, 전환 이렇게 총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그 보고서 딴에서는 만약에 좀 정확한 값을 내는 게 좀 어려운 영역들이 사실 간간히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CPC 영역이 될 수도 있고 뭐 클릭률 정도가 될 수 있는데 그거는 사실 저희가 임의로 수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딱 4가지나 5가지 정도로만 저희가 좀 별도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성과는 영역? 네네. 네, 성과 영역이라 할게요. 이거예요. 딱 노출, 클릭, 총비용, 전환, 그다음에 전환 매출액 딱 이렇게. 맞습니다. 이게 이 해당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뭐 앞서 위에 추가할 항목에 있었던 요소들을 하나하나씩 다 분석을 하면서 저희가 좀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아무래도 다차원 보고서를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저는 또 추가적으로 보는 게 네. 이제 방문당 페이지 뷰도 가끔 봐요. 네네. 이게 요거는 필수인데 네네. 이 항목들은 다 필수인데 네.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보고 싶다 하는 영역이 보통 저는 방문당 페이지 뷰. 왜냐하면 네. 이게 요거를 보는 이유는 네, 그냥 말씀해 주세요. 추천이라기보다 뭐 페이지 뷰 이거 내부 컨디션 파악하는데 좋거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안에 어느 정도 이제 거기대로 머물러 가고 이제 내부적으로 결제까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는 인사이트 내기에 또 좋은 항목이라서 가끔 이런 것도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저도 네. 개인적으로 하나 좀 추천을 드리자면 같이 추천할까요? 네. 저는 평균 노출 순위를 좀 자주 보는 편입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저희가 파워링크 광고를 집행을 하는데 이게 단독 노출은 불가능한 상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그 키워드별 입찰가에 대비해서 이게 월간으로 좀 주간으로 평균 노출 순위가 좀 어느 정도였는지 파악이 되어야 사실 요즘은 무조건 1위를 노출한다고 해서 무조건 많은 클릭이 발생하고 전환이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키워드별로도 좀 효율적인 노출 순위를 저희가 구축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 노출 순위와 대비해서 과연 이거는 전환수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좀 저는 권장을 드리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죠. 저는 솔직히 말하면 평균 노출 순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요거는 사실 이제 순위권이 노출이나 클릭에 굉장히 많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영역에 플러스로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근데 밑에 이제 방문당 평균 뭐 페이지 뷰 이런 거는 좀 굳이 안 봐도 되는데 네네. 뭐 추가적인 그게 필요하다고 하시면 보는데 또 하나가 더 있다면 그거죠. 그 로아스. 로아스는 사실 이제 네. 여기 보고서에서 뽑으면 로아스 좀 이상하게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엑셀 수식을 걸어서 보통 이제 피벗 테이블로 만들긴 하는데 일단은 요거는 먼저 네네네. 그 항목 보고 그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저 추가로 하는 게 뭐 직간접, 직간접 이제 전환도 가끔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사실 이제 가격이 조금 너무 많이 비싸고 이런 애들 경우에는 직접 전환이 잘 없어요. 웬만한 브랜딩이 된 요소의 제품이 아닌 이상.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보기 위해서 좀 직간접에 대한 좀 단가가 높은 제품이라면 이런 것도 가끔 보긴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실 만약에 단가가 좀 높은 제품들이라면 바로 직접적인 전환 자체는 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간접 전환도 저희가 파악을 하면서 어느 정도 브랜딩이 되었다라는 거를 좀 저희가 측정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직간접 전환율을 저희가 좀 파악하는 데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로아스를 아까 방금 얘기가 잠깐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로아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광고 그 투자 비용 대비 매출액이 얼마나 정도가 됐었는지를 좀 파악할 수 있는 요소잖아요. 이게 제가 만약에 좀 주얼리 업종을 하고 있는데 주얼리 업종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뻥튀기적인 로아스가 정말 많아요. 그게 제품 단가가 너무 높은데 예를 들어서 클릭률은 정말 저조한데 한 번이라도 전환이 발생하면은 로아스는 정말 많이 수직 상승을 하거든요. 근데 과연 이게 저희가 유의미한 광고 성과라고 할 수 있냐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저는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무조건적인 로아스 물론 로아스 높은 게 아무래도 광고 성과로는 좋지만 꼭 그게 아니더라도 그래도 로아스만 너무 믿지 마시고 뭐 클릭률이나 전환율에 대해서 제가 좀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로아스보다는 DB 업종 같은 경우는 전환당 단가를 굉장히 맞아요. 많이 보잖아요. 근데 네. 저는 쇼핑 검색도 동일하게 전환당 단가 CPA를 좀 많이 보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좀 말씀드려봅시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성과 영역이 노출, 클릭, 총비용, 전환수, 그 다음에 전환 매출액,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가는 게 평균 노출 순이라고 했잖아요. 네. 말씀해주신 그 로아스 부분이 왜 빠졌냐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보고서를 뽑으면 좀 이상하게 나와요. 맞아요. 수식이. 저희가 이제 보고서를 작업할 때 그냥 이렇게 로우 데이터만 딱 보면 너무 이제 한눈에 들어오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피벗으로 돌리거든요. 근데 피벗으로 돌릴 때 로우를 그 뽑아놓은 로우를 딱 넣어버리면 이 값이 너무 많이 튀어서 수정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이제 네이버에 치시면 나올 거예요. 뭐 CPA 계산법, 뭐 CPC 계산법, 뭐 로아스 계산법 그거에 대해 그렇게 해서 그냥 엑셀 수식을 걸어버립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편해요.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사실 보통 이제 엑셀로 저희가 보고서를 이제 좀 추출을 할 때 캠페인 있고 뭐 유형 있고 광고 그룹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PC 노출 지면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거별로 저희가 좀 정확한 값을 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피벗 테이블을 통해서 때로 새로운 수식을 좀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금 좀 빠르게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보고서 관련돼서는 직접적으로 만지시기에는 초반에는 좀 많이 어렵긴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권장을 드리는 게 좀 대행사를 이용해 보시라는 이유도 아무래도 좀 저희가 주기적으로 좀 월간 보고서가 계속해서 나가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툴이랑 그런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측에서 좀 제공하는 그런 월간 보고서를 한번 받아 보신 다음에 이렇게 좀 월간 보고서를 분석하고 이렇게 구축을 하는 게 좋겠구나 라는 좀 그런 방안들을 좀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사실 보고서라는 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유를 찾는 거거든요. 뭐 광고가 항상 잘 되면 보고서 뽑을 이유도 없죠. 근데 이제 광고 성과는 항상 좋지만은 않아요. 사실 이제 떨어질 때도 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그 앞에 이제 이끌어 나갈 마케팅의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저희가 다차원 보고서를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것조차도 안 하면 광고를 차라리 저는 안 하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활용법을 이제 저희가 간략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아마 이것만 듣고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뭐 사실 뭐 직접적으로 그 화면들을 보여주시는 좀 어렵다 보니까 저는 조금 그냥 텍스트나 이렇게 좀 구두로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만약 조금 직접적으로 좀 파일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각자 위에 있는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 한번 주시면 저희가 한번 친절하게 그 광고 성과 분석 데이터를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그러면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검색어도 뽑아야 돼요. 네. 검색어. 아 맞네요. 그쵸? 검색어 뽑는 게 좋네요. 좀 추가할게요. 네. 근데 정말 저는 아까 현지 대리님이 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던 게, 정말 이 광고를 하는 이유를 찾기 위해서 보고서를 좀 추출한다고 말씀해 주셨던 이유가, 지금 제 광고주들이나 아니면 문의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당연히 광고 집행을 하면은 성과가 무조건 나야 되는 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전에 뭐 매체단에 대한 분석도 없었고, 경쟁사에 대해서 모니터링 한 것도 없었고, 별도의 레퍼런스도 없는 과정에서 그냥 그저 광고만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좀 사사로운 것들 전부 다 정보로 인지를 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구축을 해야만 그나마 광고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보통 이제 광고를 집행하기 전에 그 매체단에 대한 성격이나 또는 뭐 그 주된 타겟층에 대해서 어떤 연령대인지, 어떤 뭐 성별을 갖고 있는지, 어떤 시간대에 활동을 하는지 등에 대해서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보고서를 통해서 데이터, 그런 근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꼭 필수적으로 추출하는 거를 좀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요거를 넣어서 데이터 로우를 한번 뽑아보시는 게 좋다라고 일단은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그럼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하면 좋냐,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냐, 요거는 그 네이버 로우 추출 후 저희는 피벗 테이블을 보통 이용을 합니다. 피벗 테이블 엑셀의 기능 중에 하나죠. 굉장히 이제 볼 때는 보통 이제 그룹, 그 다음에 뭐 캠페인 별로 또 나누기도 하고요. 캠페인 유형, 뭐 쇼핑 검색, 파워링크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하나의 표를 계속 만들어요. 분석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파워링크에 보통 이제 들어갈 가장 좋은 그거는 키워드 분석이고요. 네,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독 노출이 아니고, 그리고 입찰가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키워드 분석이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핵심 키워드 그리고 뭐 세부 키워드 이렇게 좀 확장이 되는 과정을 좀 거쳐야 된다고 말씀드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광고 그룹에 키워드를 분석한 그 표가 따로 만들어져야 돼요. 이거는 필수적이고, 보통 이제 키워드 분석할 때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일단은 CTR을 저는 주로 보는 것 같아요. CTR이 너무 높으면, CTR이 너무 높은데 안 되나? 이거 아니구나. CTR은 높은데 CTR이 높은데 만약에 전화는 한 건도 없어요? 그럼 비용만 소진되는 거잖아요. 이 경우에는 노출 순위가 보통 높아요. 그러면 요거 조금 낮출 필요가 있다. 지금 의미 없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진되고 있기 때문에 요 키워드는 버리고 갈지, 아니면 저효율 키워드를 분리를 해서 따로 뺄지, 이렇게 좀 인사이트를 좀 도출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비용만, 이 영역으로 보고서에도 볼 수 있는 게 바로 전환당 비용 파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CTR, 그러니까 클릭률은 정말 높은데 전환은 뭐 저조하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럼 저효율 캠페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조금 데이터를 보고 좀 확실하게 오프를 하던가 아니면 저효율로 빠지는 게 좀 중요하고, 반면에 노출수가 좀 상대적으로 좀 저조하긴 하지만 전환이 좀 많이 발생하고 클릭률이 좀 좋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고효율로 저희가 다시 상향 조정을 한 다음에 뭐 그거에 대한 입찰가를 당연히 늘릴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요 반대의 경우라면 그러면 노출 순위를 올리는 게 관건이죠.
근데 사실 뭐 그 한 달에 월간 데이터만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무조건 이거는 키워드 효율 좋았으니까 무조건 1위 노출까지 가자, 입찰가 뭐 얼마씩 몇 퍼센트 올리자가 아니라 좀 서서히 올리시는 게 아무래도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소비자들은 요즘은 광고성이 좀 파워링크는 좀 명확하잖아요. 이미 광고라고 다 기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말 많은 클릭이 발생을 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상단 노출보다는 좀 적정 순위를 저희가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쵸. 그 요즘 파워링크는 좀 깔아가는 그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간략하게 쇼핑 검색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 얘도 마찬가지로 검색어 분석이 필수적이고, 그 다음에 저는 좀 보는 게 전 노출 지면도 많이 봐요. 노출 지면에서 이제 꼭 이제 전환이 일어나는 그 지면이 또 따로 있어요. 걔네들은 또 따로 분리하고, 근데 이제 콘텐츠 지면은 원래 이제 효율이 안 나온다고 해서 예전에는 좀 많이 끄는 추세였는데 저는 비추합니다. 콘텐츠 지면에 가장 낮은 입찰가로 등록을 해놓고 분석을 해보면 오히려 전환율이 한 번씩 튈 때 로아스가 엄청 튀거든요. 그래서 노출 지면을 확인했을 때 그런 값을 저는 노출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데이터 분석이 이렇게 중요하죠. 노출 지면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고. 맞습니다. 저희가 그냥 무분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지면에서 전환이 발생했다라는 거를 데이터를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거니까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던 거. 저는 개인적으로 쇼핑 검색 파트에서 중요한 게 아무래도 검색어 영역이라고 좀 볼 수밖에 없는 게 제외 키워드를 좀 많이 보거든요. 근데 사실 이 제외 키워드 영역을 보면은 보통은 그냥 어떤 키워드를 제거할지를 볼 수 있는데 그 외에 좀 반대대로 어떤 키워드에서 클릭이 발생했고 전환이 발생했는지 영역도 제외 키워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비단 뭐 다차원 보고서에서 내용이 기재된 영역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게 쇼핑 검색이 어떻게 보면은 상품명이 곧 검색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명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고효율로 갈지 저효율로 갈지 판단이 좀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검색어 분석이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솔직히 파워링크는 통합 검색용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노출 지면에 대한 분석은 크게 필요 없는 것 같고, 쇼핑 검색은 노출 지면을 저는 좀 많이 쓰는 게 의외의 그 콘텐츠 지면에 좀 튈 수가 있어서 쓰는 거고, 노출 지면 분석은 좀 필수적이다 쇼핑 검색에서는. 네. 이런 말씀 좀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조금 다차원 보고서와는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요. 요즘 쇼핑 검색 네이버에서는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라고 이제 새로운 플랫폼을 좀 출시를 했습니다. 이게 플러스 스토어와 그리고 검색 그 뭐 가격 비교 영역이 이제 따로 분리가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은 바로 플러스 스토어는 이 스마트 스토어가 조금 입점이 된 그런 그 상인들만 저희가 노출이 가능한 영역이고 가격 비교는 그 전에 뭐 집행했던 네이버 쇼핑 파트 정도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노출 지면이 대시보드 상에서 확인이 불가능하잖아요, 성과가. 맞아요. 그래서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사실 이제 그러면 피벗도 이제 검색어와 노출 지면하고 이제 뭐 시간대별로 이제 다 시트를 나눠서 분석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거를 볼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봐야 되지? 뭘 봐야 되지? 어떻게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그 표를 다 만들어놨는데 인사이트를 어떻게 도출해야 되지? 약간 이런 게 또 방법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것 같기는 해요. 네. 막상 다 만들어놨는데. 뭐 이거는 사실 뭐 사람마다 다르고 마케터마다 다르고 업체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거는 좀 그 만약에 이제 대행사와 업체 간에 함께 좀 협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함께 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는 클릭률이 뭐 3.0 이상인 것은 그럼 고효율 뭐 세팅으로 뭐 이렇게 합시다라는 것 그런 식으로 인사이트를 좀 도출하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쵸. 보통 이제 인사이트는 사실 이제 보면서 하는 거라서 무언가 알려드리기는 좀 애매한 맞습니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요거는 좀 주되게 봐라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로아스랑 그렇죠.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환당 비용을 좀 많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이거든요. 이게 근데 일단은 전환당 비용을 저희가 볼 수 있기 전에는 무조건 이 전환에 대해서 좀 명확히 찍히고 있는가가 그 사전 세팅으로 먼저 기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약간 외부적인 그런 시즌성이나 이런 환경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뭐 원래는 되게 전환이 잘 됐던 키워드인데 월별로 좀 분석을 하니까 최근에 좀 성과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표만 보지 말고 쇼핑 검색에 직접 쳐요. 그 키워드를. 그러면 이제 보이잖아요. 경쟁사가 어떻게 뭐 가격을 조금 더 낮춰서 걔네들을 더 선점을 하고 있다던가. 그러면 저희는 당연히 성과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요거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적인 상황도 같이 봐주셔야 된다. 뭐 이제 시즌성, 뭐 겨울 제품을 여름에 팔고 뭐 이러면 당연히 이제 로아스는 맞아. 떨어지니까 그런 것도 잘 고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경쟁 상황이라고 할게요. 약간 이런 거 경쟁도가 조금 치열해졌다. 이러면 또 이런 것도 분리를 조금 해서 인사이트를 같이 노출을 하는 게 좋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비단 이 그러니까 경쟁사의 모니터링을 하는 거는 비단 검색 광고뿐만이 아니라 모든 광고 매체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경쟁사들이 어떤 소구 포인트를 갖고 지금 현재 광고를 집행하고 있는지, 만약에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는 어떤 홍보 문구를 좀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확장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경쟁사들이 하고 있으면 당연히 저희도 좀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요소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바로 검색 광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이렇게 보는 게 좀 주된 분석 툴인데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셔도 저희는 무료로 컨설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이제 좀 많은 분들이 계속 꾸준히 시청을 해주고 계신데 저희가 만약에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물어보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은 지금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각자 연락처 위에 있는 연락처로 한 번씩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컨설팅 도와드리겠고요. 그래도 저희가 좀 어느 정도 준비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금일 말씀드렸던 내용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고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보고서를 무조건 활용해야 되는 방법 왜 필요해? 라고 물어보신다면 메인 대시보드 상에서는 저희가 볼 수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제한적이다. 뭐 노출 지면에 대한 성과도 안 나오고 성과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제한적이라서 저희는 보통 이제 4차원 보고서를 통해서 조금 자세한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도 보통 이제 주간으로 들어갈 시에는 그냥 대시보드 확인을 하시고 월간으로 들어갈 시에는 그냥 보고서를 통해서 분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저희가 기재할 때 보통 추가할 항목, 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항목이 바로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정리한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외에 좀 다른 영역, 그 성과 영역에서 봤을 때는 노출, 클릭, 총비용, 전환 매출액, 검색어, 그리고 평균 노출 순위까지 좀 함께 검토를 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렇죠. 이거는 로우 데이터 뽑을 때 네. 추가할 항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이외에도 이게 가장 기본이지만 성과에 대한 이외의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싶다 하시면 방문당 페이지 뷰 같은 경우에는 좀 페이지 뷰나 뭐 시간이나 이런 거 다 있거든요. 내부 컨디션 파악하는 데 굉장히 용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환이 잘 안 나는데 어떻게 전환이 그 바로 구매가 이어지는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조금 시간 후에 전환이 일으켜지는지 그러니까 고객들의 소비 패턴을 좀 파악을 하시는 거는 직간접 전환 값도 같이 보면 좋다라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저희는 파워링크나 뭐 이제 쇼핑 검색에 대한 그런 분석을 할 때 엑셀을 이용해서 하는데 이렇게 위에처럼 이제 로우 데이터 다 뽑고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을 활용을 해서 한 번 더 이제 키워드 분석이나 뭐 검색어 분석이나 노출 지면 분석이나 이렇게 시트를 다 나눠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인사이트를 도출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이제 파워링크랑 쇼핑 검색 영역에서 좀 어떤 식으로 저희가 성과 분석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파워링크는 키워드, 뭐 쇼핑 검색은 검색어이면서 아무래도 파워링크 경우에는 뭐 클릭률과 전환율에 따라서 저희가 성과 비교를 하고, 쇼핑 검색도 이와 좀 마찬가지긴 합니다. 다만 여기서는 뭐 제외 키워드 설정 영역을 들어가시거나 또는 노출 지면 파악을 통해서 저희가 고효율, 저효율을 판단합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항목이 키워드와 검색, 그 다음에 노출 지면, 그 다음에 전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지금 생각이 났어요. 네. 미안해요. 그거 시간대별. 음... 파워링크에 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 시간대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가장 그 상단에 노출되어 있는 그 구조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시간대에 노출하는 게 좋고 효율이 또 나는 시간대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B2B 업종이라 그러면 사실 사무 업무 시간에 많이들 보다 보니까 뭐 9 to 6 시간대로 많이 하시는데 갑자기 뭐 새벽 시간대에 많이 노출이 된다 그러면 오히려 그 새벽 시간대에 과소진이 되거나 아니면 그 1, 2, 3이 다 소진이 된다 그러면은 정말 정작 중요한 노출 시간대에는 노출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시간대별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둘 다 좀 공통으로 들어가야 될 거는 디바이스별도 좀 필요할 것 같다. 왜냐면 입찰가의 영역이다 보니까 요거는 좀 공통으로 한번 봐주는 것도 필수적으로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인사이트 도출 방법은 사실 이거는 마케터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가 알려드리기가 조금 애매모호하지만 그래도 보통 로아스와 전환당 비용을 기본적으로 좀 중점적으로 잡아가면서 분석을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외부적인 상황, 뭐 이제 시즌성이라거나 뭐 이제 경쟁 정도도 같이 파악을 하면서 보고서 데이터 비교해보면서 인사이트 도출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오늘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 다차원 보고서로 데이터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좀 많은 분들이 유익한 정보 가져가셨길 바라면서 저희는 금일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박준수 마케터 박현지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